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지금은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음절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음절이라는 보통 실러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절 하면 예를 들어서 나, 강, 산, 창, 눈, 손, 뭐 이런 이름절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을 테고, 베트남어에도 그런 음절어가 있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음,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공통점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의 그 한자 문화권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아, 그러니까 글에 기반한 단어들, 문자에 기반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부분 음절어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 한국 이렇게 있으면 국이 나라를 뜻하는데 뭐 베트남어 발음으로는 한국, 발음이 다르고 뭐 중국어로도 발음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절이라는 것은 아, 같다라는 그래서 그 음절어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중국어 기준 뭐 광동어나 뭐 대만, 뭐 홍콩 그 지역을 다 아우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단어가 그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와 베트남의 공통점은 음절어다. 이 음절, 실러브, 음절을 이해하면 아주 아주 많은 단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어는 이미 알고 있고 한국어 단어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어 단어를 학습을 하는데 기초 단어는 뭐 어쨌든 상용어나 정의어 그다음에 주제어 등을 공부를 해 가면서 나중에 단어가 확장이 될 때 꼭 그 음절어 기준 그러니까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자 기준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변화해서 한국어는 한글을 사용하는 거고, 베트남어는 또 이제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단어들은, 단어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낀때, 경제 이런 건데, 경제가 베트남어로는 낀테. 하지만 표기할 때는 경제도 한글로 쓰고 낀테 역시도 베트남어로 쓰는데 결국에는 그 경제와 낀테라는 단어 두 단어는 어, 음절어이고 그 음절의 그 배경으로 들어가면 어, 실제적으로 한글은 1443년에 그다음에 베트남어는 17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단어가 예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한자로 사용이 됐을 테고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뭐 오랫동안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그 문자 기준은 그냥 경제라는 한자 발음은 중국도 다르고 뭐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더 북쪽 남쪽 더 다를 테고 베트남어 역시도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으니까 또 그 발음이 다르고 일본 역시 섬나라니까 또 한국하고도 발음이 또 다르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음절어 단어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동아시아어,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는 결국 동아시아어를 배우는 거니까 동아시아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이라면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하나를 배운다 그러면 이 음절어에 좀 방점을 찍어서 어휘를 습득하고 훈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AI의 음성 녹음한 게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오늘은 날아가지 않고 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은 안 날아가. 이게 이제 대략 페이지. 한국어와 베트남의 공통점, 음절어란 무엇입니다. 말로 한 내용을 AI가 잘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학습 도구다, AI.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라는 음절어에 관한 거를 가져다가 한번 비교를 하고 UBS라는 채널에서 그 베트남어 발음과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공통점, 음절어, 실러브, 라인지. 음절어란 무엇인가? 실러브, 발음의 기본 단위인 나, 강, 산, 창, 문, 손 등.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음절 단위로 의미를 형성하는 언어이다.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 언어들은 대부분 음절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자 문화권과 음절어의 관계.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과거에는 한자로 단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단어가 음절 단위, 한 글자 단위로 구성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해 한자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서 서로 다른 발음을 가지지만 의미적 공통성을 지닌다. 예시, 경제, 한국어와 베트남의 숨겨진 공통성, 한국어 경제, 베트남어 띵때. 표기는 다르지만 음절어 구조와 의미는 동일하다. 두 단어 모두 과거 한자 표기 경제에서 비롯된 것. 즉, 숨겨진 단어, 어, 즉, 한자 기반의 공통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 매우 많다. 문자 발달의 역사적 배경, 한글 창제 1443년, 라틴 문화 기반 훈루 창제 17세기, 두 언어 모두 한자 사용 시기를 거친 후 고유 문자 체계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과 같은 단어들은 한자 시절부터 공유되어 온 음절 기반 단어이다. 언어 문자 음절 구조 예시 공통점 한자 기원 한자 동자 동 한국 음절 경제 경제 징지 예이자이 일본은 빈때 발음은 다르지만 한자는 같다. 모두 음절어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음, 결국 단어를 공부하는 거는 아니고 발음만 공부해도 되는 단어들이 많다. 그래서 그 발음만 공부해 되는 단어들을 합리적으로 알면 음절어의 어떤 큰 특징은 하나의 음절이 그냥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아, 10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국자만 해도 나라가 많으니까 중국, 미국, 영국, 태국, 국가, 국비 이런 식으로 국자를 따진다면 100개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다 그러면 어, 그 꼭이라는 발음 하나 가지고 100개의 단어를 유추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적 시사점.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 학습이 아니라 동아시아 언어의 연속 선상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음절어 개념을 이해하면 단어의 의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어휘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연결해 학습하면 공통 어근 기반의 어휘 확장이 가능하다. 결론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음절어이다. 이는 한자 문화권의 문자 전통에서 비롯된 구조적 특성이며 이를 이해하면 동아시아 언어 간의 어휘 학습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